안녕하십니까. 빅카인즈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릴 대구 유천초등학교 교사 조민교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학급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AI 활용 교육, 코스웨어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반짝이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빅카인즈를 활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제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빅카인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빅카인즈를 활용해서 진행했던 사회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적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유의점으로 마무리 지으고자 합니다. 먼저 빅카인즈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사회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사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를 사랑하는 한 교사로서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사회가 따분하고 어렵고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회 수업에 더 공을 들이고 애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고민은 초등학교 5학년 인문환경 수업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5학년 인문환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나 사회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출산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은 저출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주변 환경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반 학생들은 어딜 가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회 수업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즉 사회적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다가는 학습 목표 달성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수업이 되어버리는 주객 전도의 상황이 발생할까 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주변 선생님들께 도움도 구하면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빅카인즈였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교사의 의도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하여 지도가 가능하면서도 쉽게 학습의 도구로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빅카인즈 소개드리겠습니다.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서 뉴스 기사 빅데이터를 탐색, 분석, 시각화, 활용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빅카인즈의 장점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빅카인즈는 편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요. 학생들과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접속과 로그인입니다. 그런데 빅카인즈는 어플 설치 없이 웹사이트로 구동이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엔진으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즉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별, 개인적인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빅카인즈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서 학교 구글 계정이나 태블릿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인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빅카인즈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카인즈는 수많은 뉴스 데이터를 검색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기간, 언론사, 분야, 핵심어 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몇 번만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이 곧잘 따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카인즈는 유용합니다.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한 사이트에서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 기준으로 사회와 과학 같은 탐구 과목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 같은 계기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업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또한 비카인즈의 유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NIE 교육, 즉 신문활용 교육에도 비카인즈를 많이 활용하였는데요. 온라인 신문을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불필요한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카인즈를 활용하면 세상의 이야기에 주목하면서도 교사의 활용 목적에 맞게 교육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토익 토론 영역이나 매체 자료 활용 능력, 요약하기 관련 단원에서 NI 교육을 시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카인즈를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 과목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수업의 가장 마지막의 목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내용을 탐구 주제망으로 작성하는 것, 그 탐구 주제망이 앞으로의 수업의 흐름이 되는 것, 이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인구 구조의 의미와 연령별 인구 구조, 인구 피라미드와 인구 구조 그래프 같은 자료를 읽어내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기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교사의 발문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이 발문을 들으면서 변화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의 변화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활동에서 비카인즈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학습지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누리집 탐색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에 관련된 검색어 고민하기 활동을 먼저 넣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적용되는 비카인즈를 그냥 줬을 때 활용하기를 굉장히 막막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어들을 먼저 고민해보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개별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비카인즈의 연관어 분석 기능과 정보 추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핵심어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다양한 핵심어들을 개인의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매기게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나는 개인 핵심 낱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핵심 낱말들을 가지고 모둠 친구들과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둠 친구들과 각자의 핵심 낱말을 모아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탐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둠 핵심 낱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식의 위계를 학습하게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낱말을 뽑아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학습 단위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모둠의 핵심 낱말들을 모아서 전체 주제망을 작성합니다. 핵심 낱말들을 주제별로 유목화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탐구 주제망을 완성하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탐구에 대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탐구 주제망은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몰입도와 집중도를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활용했던 것처럼 단원 도입, 탐구 주제 도입, 프로젝트 주제망 작성과 같은 활동에 비카인즈의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이러한 활용은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사회 어려워요, 따분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신기했어요,
제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의 이야기만 살펴보는 학생들이 더 나아가 대구, 그리고 다른 지역,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서 시각이 확장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도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의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지도할 수 있었다는 점, 데이터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판적 정보 읽기 지도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수업이 가능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비카인즈를 활용하실 때 유의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어 선택 지도를 미리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의 도움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시 검색어를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등 이런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 목표와 의도에 맞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에 대한 지도인데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신뢰성과 편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등의 활동을 먼저 사전에 지도하셔서 조금 더 정보 활용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금상첨화일 듯 합니다. 이상으로 비카인즈를 활용한 수업 사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이 비카인즈를 통해 더욱 빛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